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접할 때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부작용은 없을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교육 선진국들의 교육 정책들일 것 같아요.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 이슈와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미국도 선진국이지만 사회에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교육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좀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떤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로 읽기 기술, 더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 관련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문해력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음성 인식, 파닉스, 어휘, 유창함, 그리고 이해력의 5가지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울 수 이런 읽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교사 연수나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노력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우리한테 한번 우리 교육 현장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도 요즘 3R 문해력 네. 문제 심각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1, 2학년에 국어 시수를 늘리고 이런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이민자 가정이나 어떤 다문화 가정들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과 더불어서 요즘은 난독증도 좀 이제 있는 어려움에 겪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학습 장애나 이런 난독증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이 적절한 조치와 교육을 받아서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3R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초 기본 학습 역량들이 부족했을 때 왜 심각한가요? 읽기라는 건 모든 학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선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인관계하고 읽기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휘력도 있고요. 또래 이런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읽기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 충분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시기에 이제 어떤 3R 능력의 이제 부족으로 생기는 이제 학습 결손은 이제 누적적으로 심화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자신감, 학습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친구하고 관계 맺는 능력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것들, 이제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도 단순히 인주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적인 지원을 이제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교육의 문제들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자, 그다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민족학 수업과 컴퓨터 과학 수업을 제공하고 필수 졸업 요건으로 설정하는 K-12 학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생소한 이제 단어가 들리네요. 민족학. 어떤 과목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포용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목표로 학생이 인종차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윤리의 개념이 과거에 이제 인성 덕목 중심의 윤리가 되지 말고 어떤 관계의 영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민족학이 저는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일종의 국가 정체성 교육이기도 하지만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결국은 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적 가치, 공통의 가치를 끄집어낸 면이 아마 세계 시민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생과 함께 저희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이제 호주 학교에서 교육을 보는데 어떤 전통에 관한 이제 교육이었어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죠. 왜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전통놀이를 이 운동장에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와 연계돼서 정말 색다르고 전통 문화도 익힐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라고 하면 다분히 이제 우리에서 이제 시작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호주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세계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웠고 전통 놀이조차도 세계 각국의 놀이들을 마치 우리의 놀이처럼 즐겼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인상 깊었던 게 그 학교에 다양한 학생 작품이나 전시물들이 다양한 문화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학교에 가면 한 나라의 문화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 교육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 수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변화 중에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셨어요. 코딩을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미래 수요,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많은 고등학교들이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라는 말이 할 때 생활 속에서도 많이 그 변화를 느끼지만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급속하게 이제 대전환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서 미래를 살아갈 때 그들이 얻는 직업들은 어떤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보다는 AI 시대에 적합한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본 리터러시를 배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어떤 이제 전문 교과와도 연결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참 우리의 교육과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교육 이슈 뭡니까? 네. 학생 및 교사의 정신건강, 멘탈 헬스 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헬스 우리가 이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잖아요. 나 그리고 너와 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공공의 가치 추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공동체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육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그리고 교사들의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까요? 이 학생들이 지금 초개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버상의 관계에 의존을 하고 대면에서의 인간관계에 서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교육활동 침해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학교는 이제 교사들도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학생과 교사 간의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학생 개인으로 보면 혼자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게 결국 학급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아요.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있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애둘러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상처받고 있다라는 걸 그쪽도 모를 거예요. 혹은 저의 이런 표현 방식들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오해가 싹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정서 심리적인 어떤 역할, 교육 활동,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지원들은 앞으로도 강조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미국 교육 정책이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 이제 교육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의 교육 정책, 교육 이슈들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도 미국의 위기도 비슷한 면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지역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면 운영될수록 어쩌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글로벌 교육 과정이 이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육에 이제 겪는 어려움들은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고 그 사회적 문제들은 각 국가 간의 어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연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 고민들이 다분히 미래를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할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